미국이 자동차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친 겨울, 하얀 고속도로 위에서 수십 대 차량이 불길에 삼켜졌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 기적처럼 걸어 나온 가족이 있었죠. 새까만 잔해 속 따스한 숨결을 지킨 한 대의 차.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평생 단단했던 한 사람의 마음도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 차는 어떤 힘으로 생명을 지켜낸 걸까요? 지금부터 미국 전역을 울린 그날의 기적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네소타주에 살고 있는 데니얼 에이버리입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미국 차만 타셨습니다. 그것도 포드나 쉐보레 같은 투박한 SUV만 고집하셨죠. 자동차 딜러십을 운영하는 아버지에게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 가게에 미국 차만 들여놓는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매장 한켠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들은 모두 미국 자동차와 함께였습니다. 처음 딜러십을 열었던 1985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삶은 미국 차와 함께였죠. 우리 집 차고에는 언제나 세 대의 차가 있었습니다. 그중 두 대는 항상 포드였고 하나는 쉐보레였어요. 계절마다 바뀌는 우리 집 커튼보다 더 자주 바뀌는 것이 아버지의 차였지만 브랜드만큼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에게 미국 차는 신념이자 정체성이었어요. 어릴 적 기억이 선명합니다. 길에서 현대차를 보면 아버지는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저건 장난감이야. 진짜 차가 아니라고. 그런 아버지의 목소리엔 언제나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믿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있었죠. 10살 때였을까요? 학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의 아버지가 현대차를 몰고 오셨을 때 저는 왠지 모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요. 그만큼 아버지의 생각이 저에게도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사업에 합류했을 때도 첫 출근 선물로 받은 것은 미국산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남자의 차야. 그때는 저도 미국 차의 묵직함과 존재감이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가치관이 자연스레 저에게 물들어갔던 거죠. 지난달 매장 라인업을 다양화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현대, 기아? 그런 싸구려를 우리 매장에 들릴 순 없어.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테이블을 한번 두드리시더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50년 넘게 쌓아온 신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매출 데이터와 고객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안경을 벗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야.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말이라 이제는 가족 모두가 외울 정도였죠. 요즘 한국차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품질도 디자인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요. 유럽에서도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내 목소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도 알았으면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안 변해. 본질은 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죠. 아버지의 사전에 타협이란 단어는 없었으니까요. 특히 자동차에 관한 한 아버지의 의견은 철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대 신형 SUV가 제 옆에 정차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웅장한 존재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운전자는 젊은 부부였고 뒷좌석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불이 초록으로 바뀌자 그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매장은 저런 가족들을 잃게 될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고집불통 아버지의 신념이 곧 흔들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에 아버지가 평생 깔봤던 그 차가 우리 가족을 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50년 신념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지난 주말 가족 나들이를 계획했습니다. 할머니 생신이라 어머니와 제 딸 소피까지 모두 함께요.
미네소타 교회에 계신 할머니 댁까지는 약 3시간 거리였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뿌옇게 변하더니 일기예보에서는 폭설 경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오후부터 강한 눈보라가 몰아칠 거라 경고했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날씨 앱을 확인했습니다. 붉은색 경고창이 깜빡였어요. 오늘 출발을 미루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께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할머니와 통화로 도착 시간을 약속한 상태였어요. 소피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눈 온다는데 AWD 차로 가요. 제 차가 운전하기 더 안전할 것 같은데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제 차는 최신형 AWD 시스템과 겨울용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눈길에 특화된 차였죠. 아버지는 벌써 아버지의 차 키를 들고 계셨어요. 20년 된 미국산 SUV의 키였죠. 빈티지한 가죽 키링이 아버지의 굵은 손가락 사이로 흔들렸습니다. 내 차가 제일 안전해. 이 차로 가면 아무 문제 없어. 이 차로 네가 태어났을 때도 병원에 데려갔고 네 결혼식장에도 갔었지. 한 번도 문제 없었어. 아버지 특유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가 할아버지 차에 뛰어들어 이미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차 좋아. 뒷자리 넓어서 인형들이랑 같이 탈 수 있어요. 소피의 환한 웃음에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구형 SUV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눈이 조금씩 내리더니 고속도로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와이퍼가 최대 속도로 움직였지만 앞유리는 금세 눈으로 덮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고속도로는 순식간에 하얀 장막에 갇혔습니다. 아버지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시속 30마일로 천천히 달렸지만 도로는 이미 빙판이 되어 있었죠. 타이어가 도로를 움켜쥐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느낌이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피는 뒷자리에서 조용해졌고 어머니는 묵주를 꺼내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아버지, 다음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는 게 어떨까요? 제안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만 살짝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도 불안하다는 신호였죠.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갑자기 빨간 불빛이 번쩍였어요. 누군가의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겁니다. 아버지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미끄러지기만 했습니다. 타이어가 빙판 위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엄청난 충격. 우리 차 앞이 쿵 하고 찌그러졌어요. 충격으로 몸이 앞으로 튕겨나갔다가 안전벨트에 의해 다시 자리로 끌려왔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뒤에서도 연이어 충격이 왔습니다. 누군가의 차가 우리를 들이받은 거예요. 연쇄 추돌 사고였습니다. 철제가 찢어지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에어백이 터졌고 유리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귀가 멍멍하고 머리가 울렸어요. 정신이 흐릿해졌다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보인 것은 앞유리에 맺힌 핏방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였어요. 에어백에 부딪혀 생긴 상처였습니다. 소피야, 괜찮니? 뒤를 돌아보니 소피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어깨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안전벨트에 의한 타박상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차에서 연료가 새기 시작한 거예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붉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창밖이 온통 불꽃으로 물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차들이 하나둘씩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차에서 차로 옮겨갔어요. 우리는 갇혔습니다. 찌그러진 차체로 인해 문은 열리지 않았고 빙판 위에서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지옥 속에서 우리 주변으로 불길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어깨로 밀어보고 발로 차보기까지 했지만 찌그러진 차체 때문에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운전석 문이 충돌로 완전히 휘어져 틀어박혔습니다. 아버지는 핸들 아래로 몸을 숙여 글로브 박스에서 비상망치를 꺼냈습니다. 창문을 깨려 했지만 이중 강화 유리는 쉽게 깨지지 않았어요. 이런 제길. 아버지의 입에서 평소에는 절대 듣지 못했던 욕설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비상망치를 집어던진 아버지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헛수고였어요. 뒷좌석에서는 소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흐느끼더니 점점 커지는 울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빠 무서워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으로 몸을 돌려 딸을 품에 꼭 안았어요. 소피의 작은 몸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멍한 눈으로 앞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어머니의 회색 머리카락에 유리 파편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자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쇼크 상태인 것 같았어요. 다들 괜찮아? 제발 대답해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떨림이었어요. 항상 확신에 차 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렇게 불안하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911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노 서비스라는 글자만 차갑게 빛났어요. 차 라디오만이 유일한 정보원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미네소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연쇄 추돌 사고로 수십 대의 차량이 연관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극심한 눈보라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구조대가 오고 있어요. 조금만 참아요. 소피에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직 하얀 눈과 붉은 불길만 보였으니까요. 구조대가 이 눈보라 속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불이 우리 차까지 번지지는 않을지. 불안감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길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열기가 차 안까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의 작은 손이 제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어린 손길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순간 절실히 느껴졌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멀리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한 대의 SUV가 보였어요. 그 차의 외부는 이미 심하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차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4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 둘을 포함한 가족이었어요. 우리 모두 침묵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 정도로 불길에 휩싸인 차에서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다니. 하지만 그들은 분명 걸어 나왔습니다. 몸을 움츠린 채로 하지만 분명히 스스로의 힘으로요. 그때 그 차의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에 그을린 차체 위로도 선명하게 보이는 H와 UNDAI 글자.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한국 차였어. 그 순간 어딘가에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요. 아버지는 다시 문을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저도 뒷좌석 창문을 깨려고 했어요. 불길은 점점 가까워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방대원들이 우리 차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장비로 문을 강제로 열어 우리를 구출했을 때 저는 현대차에서 나온 그 가족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현대차가 불길 속에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도 구조될 수 있었을까요? 소방대원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우리를 찾아냈을까요? 가족 모두 가벼운, 아니 기적적으로 가벼운 부상만 입고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특히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온 가족과 그 차의 모습이요. 밤이 깊어졌을 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현대차 생존 사례, 현대차 충돌 테스트, 생존 공간 설계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에 놀랐습니다. 현대차의 안전 설계가 최고 수준인 것을 확인했어요. 내화 소재 설계,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 협회의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이야기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호주에서 있었던 사례였어요. 현대 SUV가 화재에 휩싸였지만 차체 내부 승객 공간은 끝까지 보호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본 광경과 정확히 같았어요.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던 중 아버지의 서재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조용히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현대차 충돌 테스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모니터 불빛 아래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파랗게 빛났습니다. 묵묵히 영상을 보던 아버지가 혼잣말을 했어요. 저게 진짜구나. 그 순간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 넘게 단단하게 쌓아온 아버지의 신념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기 싫었던 진실을 받아들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평생의 신념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사고 일주일 후 아버지가 매장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미국차 재고를 확인하셨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창 너머로는 길 건너편 현대차 매장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 창문으로 지켜보니 아버지는 길을 건너 현대차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평생 한국차를 장난감이라 부르던 아버지가 현대차 매장에 들어가다니. 1시간쯤 지났을까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사무실로 들어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팰리세이드. 한번 몰아볼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한국차 이름이 나오다니. 그것도 시승하고 싶다니.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저는 웃으며 매장 열쇠를 건넸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버지. 현대차 매장에서 팰리세이드를 시승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색하면서도 신선했습니다. 자동차를 테스트하는 그 모습은 언제나처럼 꼼꼼했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오랜만에 본 경쾌한 미소가 아버지 얼굴에 번졌습니다. 주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아버지에게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로부터 2주 후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새 차를 구입했어요. 현대 팰리세이드였습니다. 검은색 외관에 고급스러운 내부를 갖춘 최상위 트림이었죠. 온 가족이 함께 새 차로 첫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소피는 뒷좌석에서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니는 새 차의 편안함에 놀라워하셨고요. 아버지는 운전대를 꼭 쥔 채 백미러로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소피가 문득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차 어디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한국. 근데 정말 좋은 차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을 고집스럽게 한 길만 걸어온 아버지가 변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신념을 완전히 뒤집는 변화를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특히 가족을 위해서라면 더욱 그렇다고요. 아버지에게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이 미국 차가 아닌 한국 차에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차 창문 너머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드라이브였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변화를 받아들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장에는 처음으로 현대와 기아 차량들이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새로 들어온 한국 차들을 꼼꼼히 점검하셨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정성스럽게요. 평생 미국 차만 고집하던 딜러십에 한국 차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특히 안전성에 대한 질문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눈보라 속 화재, 그리고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온 가족의 이야기를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매장을 닫을 무렵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한국 차도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새로 들어온 현대 SUV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사람 살린 차인데 팔아야지. 단순한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평생의 편견을 내려놓은 아버지의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운 변화를 받아들인 겸손함이 녹아 있었어요. 햇살이 비치는 매장 한켠 아버지와 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매장에서, 아니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작은 순간에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평생의 신념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면 바꿀 수 있다는 진실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차를 구매할 많은 가족들의 안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전역을 울린 그날의 기적이었습니다. 한 대의 자동차가 만들어낸 생명을 구한 작은 기적이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 번의 작은 기적이 평생의 신념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